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 지평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불구속으로 있던 사람을 법정 구속시키려면 재판부는 뭐 집안 사정이든 건강 상태, 나이 같은 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70대에 사실 노모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법정 구속 이렇게 하면은 죄질에 있어서 좀 무겁게 생각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동안 많은 법조인들이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봐왔고요. 예. 오히려 이상한 점은 3명의 공범은 이미 6년 전 재판을 받고 다 법정 처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장모 최 씨만 기소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다. 그럼 그 이유가 뭐였느냐를 지금 되돌이켜 보면 당시에 이제 이사장 간에 공동이사장 간에 면책각서라고 하는 문서 하나가 있는데 이게 검찰이 들여다보기에는 경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범들끼리 이 한 사람은 책임을 면한다라는 자신들끼리의 문서 한 장인 거예요. 이것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고 희소한 일인데 예. 왜 당시에 3명의 공범이 함께 처벌받을 때 기소되지 않고 6년이나 늦게 이제서야 이 법정의 판결을 받게 된 것이냐.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3심제이기 때문에 지금 1심 판결입니다. 예. 2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1심에서는 죄질은 분명히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봐야겠고요. 예.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6월 29일에 대권 도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가족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도 있고 장모의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도 상당히 먹구름이 끼었다라고 보지 않기가 힘듭니다. 예. 그때 이제 이 해당 병원의 공동 이사장이니까 그렇죠. 예. 최고 책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히 직책상으로는 돼 있는데 네.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본래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네끼리 각서를 썼는데 중간에 빠졌죠. 예. 재판부가 그걸 보면 뭐 사정이 있어서 빼주기로 자기네끼리 뭐 모의를 했는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빼줬으니까 재판부도 그리고 검사도 그러니까 이제 혹시 검사 사위여서 뭐 이런 그렇죠, 게 들어갔냐 이거죠.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배우자와 장모의 여러 가지 혐의가 이미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감찰 대상에 들어 있었죠. 예. 여기는 또 윤대진 검사의 친형, 용산 세무서장 관련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찰 과정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이제 판결이 난 게 이게 처음인데 예. 그 시기가 좀 묘해요. 2012년에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어졌던 혐의까지도 윤 전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이건 좀 가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야권 인사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들도 있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혼 후 사건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성이 예. 정치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흐름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이제 여권 사람들이 고발을 한다거나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장관 하면서 윤석열 총장은 당시 총장이니까 윤석열 네. 총장은 그 사건에서 좀 수사에서 빠져 있어라. 그렇죠. 배제시키지 않았으면 그에 또 그런 결과는 혹시 달라졌을까?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이긴 합니다. 최근에 뭐 모해 위증 교사 문제라든가 검찰의 이 일부 수사팀의 불리한 사건들을 검사들에게 불리한 사건들을 검찰 스스로 무혐의 시킨 것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하는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뭐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은 법 앞에 누가 예외가 있을 수 있느냐, 네네. 그건 내 원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뭐 거리를 두고 지금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예. 이미 6월 29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한 기자들의 이제 질의응답을 받았죠. 예. 그런데 그때 처음에 우리가 전해 들은 것은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수 통화하거나 만날 때 권성동 의원, 정진석 의원 또는 뭐 이제 또 장제원 의원 예. 등을 통해서 보도가 나올 때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던 한 달여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정진석 의원이 장모 관련해서는
10원 한 장 남에게 민폐를 끼친 일이 없다. 네. 오히려 사기를 당했으면 당했지 민폐 준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 떳떳하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육성처럼 회자가 됐는데 6월 29일에 입장은 달랐어요. 예.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는 똑같이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이란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왜 10원 한 장이라는 말이 와전됐는지 본인은 알지 못한다. 그럼 이건 정진석 의원이 답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책임을 미룬 셈이 되는 거죠. 네.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대화 상대자에게 정진석 의원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언급한 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말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결국은 그럼 이 장모가 이러한 사기 범법에 관련돼 있었던 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족 간의 관계인데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인, 정치적으로는 참 좀 안타까운 예. 사면 초과에 처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대선 유력 주자의 장모가 이제 1심 판결을 받고 네. 법정 구속이 됐는데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예. 자신의 부인과 또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땅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자, 민주당 송 대표는 사위와 장모가 사실 부인을 매개로 해서 경제 공동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꺼냈고, 네. 이준석 대표는 연좌제는 없다. 대한민국에 무슨 연좌제가 있냐. 법적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으면 거기서 끝이지 네. 사위한테까지 넘어올 리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인 논리 공방인데 네. 양쪽의 말에 다 일견 일리는 있어요. 송영길 대표는 일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 장관 문제를 조국의 시간이 나왔을 때 예. 자, 기득권으로서 입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 법적인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개인적인 문제다. 법정 이 절차 예. 기다려봐야 한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이 동일한 수준의 법적인 수사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지금 하나의 사례가 나온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경제 공동체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조범동 오촌 조카와의 관계는 공모가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무죄는 조국 전 장관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죄가 없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윤석열 이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권력형 범죄다. 결국은 이제 이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코링크 피의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이제 얻어낸 것으로, 갈취한 것으로 이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건 사라지고 지금 정경심 교수의 역시 법정 구속된 4년은 다 입시비리예요. 물론 이제 경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차명 이 계좌로 거래했기 때문에 이제 실명제 위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미미하다고 보고 예. 이것과 같이 그럼 대비해서 본다면 장모가 22억 9천만 원의 국가의 돈을 부당 수급해서 사기 혐의로 지금 법정 3년, 이 3년이 묘한데요. 검찰 구형이 3년이었고 이게 또 법원의 판단이 3년이었단 말이죠. 최하형이 처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동등하게 본다면 송 대표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 것인데 그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개인적인 가족 비리가 정권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냐. 예. 연좌제도 연결되지 않는데 지금 뭐 이것이 계속 이제 권력형 비리로 얘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의 얘기는 다 일리가 있는데 서로 예. 역지사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제 입당해서 우리 당의 유력 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열어놓고 네. 그분의 얘기는 아니지 않냐. 그렇죠. 처갓집 장모의 얘기다라고 네. 이제 뭐 선을 그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악재는 악재여서 그렇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직 여론조사상으로는 다음 조사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잠시 지지율이 빠지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좀 올라서는가 뭐 이런 예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정위화도 아닙니까?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예.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지사도 경제적 이 의미의 공정, 그리고 또 법적 절차상의 공정을 그 전전날 강조했던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결국 감사원이라는 곳도 예. 국가의 어떤 모든 행정 사무를 예. 말 그대로 감사하는 곳이니까 공정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대선 후보감으로 가장 공정한가를 국민들이 바라본다고 보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아까 먹구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흠결이 들어온 것을,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법적으로는 연좌제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부인이 신생 매체 그 뉴스버스라고 하는 것과 인터뷰를 한 내용도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뭐 전략적인 패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들이 거기에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을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는 최재형 정감사원장과 어떻게 이제 경합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이 하나의 그 예. 네,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1심 판결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변호인단은 지켜봐야죠. 검찰이 어떤 정치적 흐름에서 압박을 받고 뭔가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논리를 네. 폈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고령의 사람을 이렇게 법정 구속할 수 있느냐. 네.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또 항소는 항소가 진행되는 대로 그렇죠.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